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PD입니다. 자, 21대 대선이 본격적으로 막을 올렸습니다. 여야, 민주당, 그리고 이쪽에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 주요, 대선 주자들이 전부 이제 출마 선언을 이제 사실상, 마치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사정은요, 지금 13명에서 15명 정도가 출마할 것으로 보는데, 1차에서 커트라인이 이제 되면은 4명이 남게 됩니다. 4명이. 여론조사를 통해서 다 추리고 딱 4명을 남겨놓고 그 4명을 상대로 진검승부를 펼치게 되겠죠. 지금 4명이 누가 될 것이냐? 대충 답은 나와 있겠죠. 자, 그렇지만요, 또 이변이 또 일어날 수도 있겠죠. 자, 김문수, 현재 보수 1위를 달리고 있는 인물인데요. 오늘 드디어 본격적으로, 대선 레이스를 시작했습니다. 출마의 변을 기자들 앞에서 그리고 국민들 앞에서 2030 우리 젊은 피들과 함께 출마의 변을 이제 밝혔는데요. 일단 이걸 한번 여러분과 함께 이제 보겠습니다. 보고 나서 제가 말씀을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쪽에 보죠. 이제 하면 됩니까? 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국민이 선출한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헌법재판소가 탄핵했습니다. 탄핵은 헌정 질서 안에서 내려진 최종 결정이므로 그 결과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내 손으로 뽑은 대통령이 임기 중에 또다시 파면되는 것을 보면서 국정을 책임지고 있던 국무위원으로서 비통한 심정과 책임감을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더욱이 추운 겨울날 광장에서 싸워온 많은 당원 동지와 국민 여러분께서 낙담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제 가슴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래도 여기서 멈출 수는 없습니다. 다시 싸워서 승리합시다. 무기력한 당과 위기의 대한민국을 바꾸는 데 함께 나아갑시다. 무엇보다 가슴 아픈 것은 탄핵을 둘러싸고 정쟁이 격화되면서 서민의 삶이 외면당하는 현실입니다. 폐허 위에도 꽃은 피어납니다. 화마가 핥히고 간 산골짜기에도 희망의 새싹이 돋아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다시 일어나서 새롭게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위대한 대한민국을 향하여 깃발을 들고 나서야 합니다. 탄핵 국면에서 많은 국민 여러분께서 저 김문수에 대해 지지와 격려를 보내주셨습니다. 얼마나 사람의 목이 마르시면 저에게까지 기대를 하시나 하는 안타까움으로 가슴을 쳤습니다. 이제는 저에게 내려진 국민의 뜻을 받들기로 했습니다. 저 김문수 새롭게 앞으로 나아가며 대한민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어갈 각오로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 김문수는 한때 혁명을 통해 노동자와 빈민들이 잘 사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꿈을 꾼 적도 있습니다. 감옥 안에서도 자본주의는 실패할 것이라 믿었지만 시장 경제는 역동적으로 발전했고 한국은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달성했습니다. 제 나이 40살이 되어서야 공산국가들이 붕괴되는 것을 보고 혁명가의 길을 포기했습니다. 현실 정치를 통해 국민 모두가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 보겠다는 새로운 꿈을 키웠습니다. 1994년 집권 여당에 입당한 이래 3선 국회의원, 재선 경기도지사를 지냈고 2022년 이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과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일했습니다. 정치 일선에서 저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키려고 앞장섰습니다. 120만 평에 이르는 세계 제1의 평택 삼성 반도체 단지를 유치했고 전 국민이 이용하는 수도권 광역교통 환승 시스템을 완성하고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GTX를 건설했습니다.
결식아동 지원과 무한돌봄 사업으로 서민의 삶을 돌봤고 노동약자 보호에 헌신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땅의 좌파들이 반미를 민족주의로 포장하고 사회주의를 보편적 복지로 현금살포 포퓰리즘을 경제 살리기로 둔갑시킬 때 저 김문수는 앞장서 싸웠습니다. 그것이 나라를 구하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는 분단과 전쟁의 폐허 위에 한강의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가난과 절망을 극복하고 희망과 미래를 만든 위대하고 자랑스러운 우리 대한민국 역사입니다. 우리는 유능하고 저력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앞의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서민 경제가 많이 어렵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전쟁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 미중 패권 경쟁, 북핵 위협 등 대외적인 어려움도 가중되고 있습니다. 저 김문수는 삼성전자를 유치해 봤고 GTX를 건설해 봤습니다. 제가 나서면 위대한 대한민국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저 김문수가 나서 자본, 노동, 기술에 대한 과감한 혁신과 개혁으로 대한민국 경제를 새로운 도약으로 이끌어 가겠습니다. 활기찬 경제, 행복한 대한민국을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인공지능 인프라 확충과 투자 확대로 세계 6위권의 글로벌 AI 순위를 미국, 중국과 함께 AI 시대 G3 국가로 올려 세우겠습니다. 벤처 스타트업에 과감하게 투자하고 금융 규제를 혁신해서 대한민국을 세계 최고의 기업가 정신이 살아 숨쉬는 나라로 만들겠습니다. 첨단 산업을 지방에 유치하고 광역경제권의 중심지로 만들겠습니다. 지방의 교육, 문화, 의료 혁신을 통해 균형 발전을 이루고 균형 발전을 통해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AI 기반의 맞춤형 학습 시스템을 도입하며 누구에게나 공정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겠습니다. 국민연금 제도를 다시 개혁해서 아버지 세대의 부담을 청년들에게 떠넘기지 않겠습니다. 국민에게 불편을 안겨준 의료개혁 문제는 원점에서 재검토해서 완벽하게 해결하겠습니다. 실업급여 확대, 근로장려금 강화, 기초생활보장 확대로 사회적 약자를 보살피겠습니다. 청년 창업을 돕기 위해 창업보조금, 세제 혜택, 창업교육을 확대하고 여성이 경력단절 없이 일할 수 있도록 유연근무제와 육아지원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북한의 핵 위협에 대처하여 핵연료 재처리 능력을 갖추고 핵추진 잠수함을 개발해서 자유와 인권을 수호하는 글로벌 리더가 되겠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와 방위비 분담 문제, 핵연료 재처리 문제를 포괄적으로 협상해서 한미동맹을 든든하게 하고 국민 안전을 확보하겠습니다. 탄핵 이후 87년 체제를 극복하기 위해 개헌 논의가 만발하고 있습니다. 저 김문수는 대통령 직선제를 쟁취하기 위해 감옥까지 갔다 온 사람입니다. 대통령 직선제를 유지하면서 국민의 여망을 한데 모으는 개헌은 제가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성공 스토리는 바로 자유민주주의에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채택한 대한민국은 굳건한 한미동맹으로 안전을 보장받으며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성공시킨 기적을 이룩했습니다. 이제는 선진국의 반열에 이르렀고 일본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반면 서울에서 1시간 거리의 휴전선 이북에는 김씨 세스방조가 사회주의를 채택해서 호전적인 세계 최빈국을 만들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중민주주의 깃발 아래 친북, 반미, 반중, 반기업 정책만을 고집하며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나라의 근간을 뒤흔드는 세력이 우리 사회에 아직도 잔존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안보, 경제적 위협도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위대한 성취를 부정하는 세력들과는 맞서 싸워야 하고 이겨내야 합니다. 체제 전쟁을 벌이며 국가 정체성을 무너뜨리려는 세력에는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저 김문수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고 대한민국을 더욱 위대하게 만들어 갈 것을 다짐합니다. 저 김문수는 일생을 통해 약자를 보살피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뜨겁게 일해왔습니다. 제 스스로 깨끗해야 남 앞에 설 수 있다는 신념으로 부정한 돈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차라리 굶어 죽더라도 남의 돈을 탐내본 적이 없습니다. 삼선 국회의원과 2번의 경기도지사 재임과 장관직을 지냈지만 제 재산이라고는 서울 관악구 봉천동의 24평 국민주택 아파트 한 채와 약간의 예금이 전부입니다. 좋은 지도자가 좋은 정책을 만듭니다. 부패한 지도자는 나쁜 정책을 만들어 나라를 망치고 맙니다. 세월이 바뀌었는지 요즘은 부패한 정치인이 오히려 큰소리치는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부패한 공직자는 엄벌에 처해야 합니다. 권력을 쥔 정치인들의 부패는 더 엄하게 다루고 도려내야 합니다. 12가지 죄목으로 재판받고 있는 피고인 이재명을 상대하기에는 가진 것 없는 깨끗한 손 이 김문수가 제격이 아니겠습니까? 돈 문제로 검찰에 불려갈 일이 없는 저 김문수만이 할 수 있습니다. 거짓말하지 않는 저 김문수만이 할 수 있습니다. 제대로 싸우는 저 김문수만이 할 수 있습니다. 거짓과 감언 이설로 대한민국을 혼란과 파벌로 몰고 갈 이재명의 민주당은 저 김문수가 확실히 바로 잡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근래에 경험해보지 못한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탄핵 이후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더 큰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도 과거의 허물을 벗고 새롭게 앞으로 나아가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대통합이든 대연정이든 나라가 잘 되는 일은 무엇이든 해야 합니다. 저 김문수는 성실하고 순수한 삶을 살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이제 제가 나서 새로운 전진을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함께 새롭게 앞으로 나아갑시다. 우리 청년들 앞으로 좀 나오시죠. 같이 우리 손잡고 하면. 자, 함께 힘을 합쳐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갑시다. 다시 위대한 대한민국, 저 김문수와 함께 뜁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제가 추가로 설명할 필요도 없네요. 김문수라고 하는 원석, 보석, 이 출사표에 출마의 변에 다 나타나 있네요. 그야말로 이제 이 대한민국 정통파를 대표할 수 있는, 그것을 이제 계승할 수 있는 거의 완전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김문수가 만일에 대통령이 되면 가장 겁을 낼 인간이 누굴까요? 일단 이재명이 죽었다 복창해야 되겠죠. 또 한 사람은요, 문재인이 되겠죠. 문재인은 김일성주의자. 당장이라도 총살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그것도 다른 데서가 아니고요. 국회에서 청문회 현장에서, 그리고 저쪽에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질의하는 상황에서 그런 충격적인 발언이 터졌잖아요. 근데 그것이 그냥 우발적인 발언이 아니고 김문수의 소신이거든요. 저는 김문수 같은 이런 분이 대통령이 되면 그야말로 정의 구현 엄청나게 된다고 봅니다. 오늘 이 이제 출마 연설 속에 보면 말이죠. 공직자는 모름지기 깨끗해야 된다라고 굉장히 강조하죠.
대한민국에서 아마 이분보다 깨끗한 공직자는 없을 것 같아요. 광역자치단체장을 2번 했잖아요. 경기도지사 2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만한 자범도 없습니다. 정말 털어도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세상에 없다 그러는데 이런 분은 아마 털어도 먼지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보수 후보는요, 무조건 깨끗해야 돼요. 무조건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본인도 깨끗해야 되지만 그 집안 자체도 깨끗해야 돼요. 지금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요, 전부 다 위험한 후보들이 잔뜩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완전하게 안전한 후보, 이걸 찾아야 되고요. 지금까지 보수 정치인들은요, 이승만 대통령부터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 쭉쭉,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까지 단 한 명도 멀쩡한 성했던 사람이 없습니다. 하야 이승만 대통령, 그리고 또 암살당하신 우리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전 대통령 뭐 어떻게 지냈는지 잘 아시죠? 백담사만 간 게 아니고 감옥도 가시고요. 노후에도 엄청나게 5.18로 그냥 곤욕을 치렀습니다. 노태우 역시도 감옥 갔을 거예요. 그리고 그 후로 김영삼이 있었지만 김영삼은 이쪽에 양다리 걸친 인물로 봐야 되겠죠. 거기는 온전하게 제명을 살다가 갔습니다. 김영삼 와이에서는요. 자, 그 후에 쭉 보시면은 이명박 대통령도 감옥, 그것도 징역 22년인가 이렇잖아요.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 그것도 징역 또 20수년. 그리고 또 윤석열 대통령까지도 탄핵. 와, 이게 말이 됩니까? 미국은 그 긴 대통령 역사에 있어서요, 단 한 명도 감옥 갔거나 탄핵당한 사람이 없어요. 그 사람이 문제가 없겠습니까? 틀면 다 틀리거든. 세상은 사실 제 생각에는 틀면 다 틀린다고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서 대통령을 감옥에 안 보내는 것, 그런 사람을 탄핵을 잘 안 하는 것, 그게 넘으면 안 되는 일종의 금도 선인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좌파라고 불리는 이 종북 세력들, 혹은 지금은 종종 세력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들은요, 그런 경계의 룰이 없습니다. 그냥 이쪽을 악의 세력으로, 악으로 보는 거야, 그냥. 악이 아닌데도 악으로 그냥 그런 식으로 치환해가지고 그냥 모든 대통령들을 짓밟고, 그리고 우파의 상징들을 다 죽이고 있는 거죠. 그게 깨대가리 없이 그냥 우리 이제 중도라고 하는 사람들도, 홀렸다 그럴까, 세뇌됐다 그럴까요? 따라가서, 이쪽 이제 보수 대통령 죽이기에 동참을 했었죠. 그래서 우리나라에는요, 이렇게 위대한 나라를 만든 가장 중요한 결정적 역할을 했던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 이런 분들이 전부 악이 되어 있죠. 악당, 악마. 이런 것을, 도대체 언제 회복을 할 수 있습니까? 자, 그렇게 하자면요, 이번 대선에서 김문수 같은 사람이 당선되어야 되겠죠. 김문수 같은 사람이. 그리고 이재명을 저격하는 데 있어서 김문수보다 좋은 그런 조건을 갖춘 사람이 없을 거예요. 단순히 이미지가 좋다고 이재명을 잡는 게 아닙니다. 상대적으로 이재명의 강점을 공격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춰야 돼요. 그게 바로 김문수인 겁니다. 이재명이 가장 주장하는 게 뭡니까? 서사잖아요. 서사, 드라마. 이재명은 이런 드라마틱한 인생을 살아왔다. 개천용이다. 그야말로 손가락이 잘리는 소년공이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기 일보전에 와 있다. 이런 식이잖아요. 그 나름의 드라마를 어쨌거나 그것도 엉터리 또 포함이 되어 있을 겁니다. 과장된 이야기도 있을 거고요. 그렇지만 그런 식으로 원래 정치인들을 이렇게 미화할 때는 그런 것들이 등장합니다. 그거를 자신의 드라마로, 자신의 서사로 이길 수 있는 사람은 김문수가 유일해요. 고등학교 때부터 박정희 대통령 삼성 개헌을 반대했던 사람인데, 그래서 무기정학을 맞았잖아요. 그 후에 대학에서도 2번이나 제적당하고, 그리고 민주화 투사, 노동운동의 전설, 이런 어떤 거대한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그 세계에서는 그야말로 신화적인 존재죠. 신화적인 존재. 노회찬, 지금은 고인이 됐습니다만, 심상정, 이들의 우상이었었고요. 유시민도 한때 김문수를 떠받들었죠. 과거에는. 이런 어떤 인물이 즉 김문수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국회의원 3번, 그리고 경기지사 2번, 그리고 경산의회 위원장, 그리고 고용노동부 장관, 그리고 그 사이에 광장에서 엄청난 아스팔트 우파로서 맹활약을 또 했던 분이고요. 그래서 이 대한민국 애국 세력, 우파 세력, 이쪽에서 만들 수 있는 그야말로 완전한 인물이다. 완전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재명을 잡는 데 있어서는 자신이 제일 강점이 있다라고 강조했잖아요. 연설 이렇게 내용이 나왔죠.
이재명 같은 저런 어떤 정가 12범 뭐 어쩌고 뭐 그런 말도 하셨잖아요. 이대로 가면 이재명은 정가 12범도 됩니다. 진짜 지금 정가 4범 풀어서 지금 수없이 많은 재판이 있잖아요. 정가 10범이 될지 12범이 될지 뭐 그거는 가봐야 되겠습니다만 아무튼 기록을 세우는 거죠. 저렇게 엉터리를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까? 저런 사람을 징치할 수 있는, 저런 사람을 공격하면서 제대로 정의 구현할 수 있는 사람이 이쪽 보수에서는 누가 나가야 됩니까? 그러자면 상대적으로 우위에 설 수 있어야 되거든요. 도덕성에서, 청렴성에서, 고결성에서 이런 것을 주장할 수 있는 완벽한 인물입니다. 일단 국민의힘 후보 중에는요, 너무 돈이 많아도 안 돼요, 이거. 사람들이 그거 싫어합니다. 정치인이. 아예 많으려면 1000억, 2000억 이렇게 많으면 괜찮아요. 100억, 200억 이런 재산 갖고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어마어마하게 털린다고. 고급 아파트 사는 것 자체도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돼 있어요. 자본주의는 뭐 어때? 이렇게 말할 수가 있지만 저도 그런 생각이지만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그런 게 아닙니다. 김문수는 그런 비난으로부터도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다. 22평짜리 아파트 하나 딱 갖고 있다 그러죠. 관악구에. 그리고 약간의 예금만 갖고 있는 겁니다. 뭐 축제, 뭐 뇌물 이런 거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사람이다. 그런 걸 이제 보여줬고요. 이재명이 가장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이재명을 너무도 잘한다 하더라고요. 예, 김문수 본인이 경기지사를 2번 했잖아요. 그때 이재명이가 성남시장을 했어. 그리고 쫄다고야 사실은. 너무도 자주 보고 성남시가 사실 경기도 안에서 중요한 시 아닙니까? 서로 많이 만났대요. 잘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이재명이도 경기지사가 되잖아요. 경기지사로서 서로 능력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판교 테크노밸리, 테크노 뭐 관련한 여러 가지 어떤 기술 집약적인 그런 시도를 했던 인물이 또 김문수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나라가 세계 자랑하는 광역 교통망 GTX, 김문수 작품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이분이 해놓은 일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평택을 세계적인 IT 메카, 그리고 삼성 전자의 그 첨단 그 공장을 유치하는 데 있어서 김문수의 작품, 김문수의 역할. 그 당시 김문수가 경기지사 할 때 말이죠. 지역에 있는, 지방에 있는 광역자치단체장들이 국소리 했습니다. 전부 경기도로 다 빨려 들어가니까 공장들이 그 정도로 탁월한 행정력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이 뽑을 수 있는 가장 완벽한 인물이다. 다만 조금 우려가 되는 것은 목소리가 말이죠. 제가 이 편집을 해서 목소리를 의도적으로 정폭을 시켜서 그렇지 조금 이렇게 깨끗하게 다듬었는데요. 그거 편집하지 않고 듣게 되면 목소리가 너무 탁성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성대결절 같은 그런 상태로 보이고 목소리가 너무 약해요. 너무 작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목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김문수의 약점은 딴 거 없습니다. 딱 이 목소리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목에 힘이 없어요, 지금. 그런데 본인이 소리를 지르면 금방 아마 목이 또 상할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갖고 너무 또 요구해도 또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그것이 조금 이렇게 안타깝다 정도지 나머지는요 조건적으로 완벽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김문수와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를 대한민국의 새로운 어떤 역사를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더욱더 굳어져 가네요. 자, 다른 분들도 오늘 뭐 다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누리 PD는 김문수 중심으로 가려고 마음을 먹었고 그런 분들이 많이 제 채널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현재 지난 대선 때와는 달리 전부 다 찢어져 있어요. 보수 채널 자체도, 우파 채널 자체도. 누구는 윤어게인 쪽에 가 있고, 누구는 또 저처럼 김문수 쪽으로 지금 와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또 다른 데 가 있고, 전부 제각각이라고 한쪽으로 통일이 안 됐어요. 큰일 났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윤어게인은요, 대선 이후에 해야 된다고 보거든, 그거는. 지금 대통령이 출마하는 것도 아닌데 윤어게인을 지금 맺힐 필요가 있나요? 결과를 보고 해도 늦지 않습니다. 결과를 보고 나도. 대선이 이제 고작 2달밖에 안 남았는데 2달 동안 참았다가 해도 된다라는 거죠. 자, 뭐 그런 생각에 대해서 또 다른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어쨌거나 지금 이 대선은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이걸 무효할 수가 있습니까?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되는 걸 허용하실 겁니까 정말? 그러자면요 힘을 하나로 모아야 됩니다. 대세가 어디로 가느냐? 보수에서 누가 지지율이 가장 높으냐 이런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선택의 기준이 됩니다. 자, 누리 PD 김준희였습니다.